당뇨병은 약을 먹는다고 해도 혈당만 낮출 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도 조금은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건강연구소입니다. 한국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성인 인구의 약 14% 정도로 꽤나 높은 수치입니다. 수치에서 알 수 있듯 내가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나 지인들 중 한둘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비율인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음식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주변의 당뇨병 앓는 지인들과도 맛있는 간식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식을 소개하기에 앞서 유의사항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간식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먹어도 좋은 간식이긴 하지만 식조절이 필수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식사를 끝낸 직후에 연속해서 간식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당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과일이나 설탕이 들어있는 커피 같은 후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이섬유 제품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셔야 하는데 식후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을 유산소 운동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식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음식이든 드셨다면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물을 수시로 마셔주셔야 하는데 포도당은 소변으로 배출되면 안 되는 영양소이지만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소변을 통해 당을 배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혈당을 낮추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당뇨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은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는 자고 일어난 직후이거나 식사를 끝내고 3시간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간식도 너무 많이 자주 먹는 것은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좋은 간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첫 번째 간식은 아보카도입니다. 한 개의 아보카도에는 3g의 단백질, 22g의 지방, 13g의 탄수화물, 10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아보카도의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간식으로 아보카도를 드실 때는 소금이나 설탕 없이 그대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간식 두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치즈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풍성하게 아주 많이 들어있고 완전 단백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가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드시기에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다만 가공치즈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치즈는 대부분 가공치즈의 자연치즈를 약간 섞은 형태입니다. 치즈를 구매할 땐 반드시 자연치즈 함량을 확인하셔야 하며 저염으로 만들어진 치즈를 구매하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간식은 피스타치오입니다. 미국 당뇨학회학술지에 따르며 매일 57g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과 인슐린 수치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임신성 당뇨 예방에 탁월하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지만 과다 섭취는 살이 찌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먹는 섭취량은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하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금이 없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간식 네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 한 컵에는 단백질이 15g, 섬유질이 13g 정도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올리브오일에 저온으로 바삭하게 구워낸 병아리콩 또한
혈당 수치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다른 간식으로는 검은 콩이 있는데요. 검은 콩은 껍질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고급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까지도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에도 도움되며 쉽게 포만감이 생기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기도 합니다. 마른 팬에 볶은 검은 콩을 드시게 되면 근 손실을 막으면서 포만감도 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리는 간식은 삶은 달걀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단백질 섭취는 근육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 손실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의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좋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단순 칼로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그램당 칼로리가 4kcal로 같은데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당뇨병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개의 달걀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탄수화물은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위에 머무는 시간이 3시간 정도로 포만감도 오래 지속해요. 간식으로 드시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지 않아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때 달걀이 당뇨에 안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정보로 2010년 국내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달걀을 3개 이상 먹은 남성과 여성의 대사증후군 위험은 달걀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보다 각각 54%와 46% 낮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고지혈증 등 성인병으로 이어지기 쉬운 전 단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달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적절한 달걀 섭취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알에서 2알 정도가 적당하며 레시틴과 같은 영양분은 노른자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급적 노른자도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먹을 땐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반숙 정도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도 조금은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간식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오늘 소개한 간식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식이기 때문에 적절한 양만 지켜주신다면 마음 편히 드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시어 조금 더 맛있고 즐거운 식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